열심히 살고 있는데 행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참 자주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한 거 아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 하나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한국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38개 나라 중에서 31위였어요. 10점 만점에 6.7점. 언뜻 보면 그렇게 낮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점수가 해마다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쳐가는 거죠.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힘들어졌는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사실로만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희망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국가데이터처라는 곳에서 발표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청년들의 일상이랑 마음 상태가 꽤 자세히 담겨 있더라고요. 먼저 삶의 만족도를 봤더니 계속 내려가고 있었어요. 2019년에는 7.2점이었는데 2024년에는 6.7점으로 떨어진 거죠. 겨우 0.5점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가 전체 젊은이들의 평균이 내려간다는 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봤더니 3명 중 1명꼴이었어요. 번아웃이 뭐냐면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 의욕 자체가 바닥나버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흔한 일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살률이었어요. 지난해 청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24.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30대 초반, 그러니까 30세에서 34세 사이가 제일 높았어요. 이 나이대를 보통 이제 자리 잡을 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오히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따져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예전 세대보다 특별히 약해서 번아웃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청년들에게 왜 번아웃을 겪느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이거였어요. 앞으로가 불안해서요.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왔는데 취업은 안 되고 겨우 취업해도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 되려면 또 몇 년을 버텨야 하고 그렇게 버티다 보면 30대가 되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고 따져보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회 문제들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들의 번아웃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직장에서는 남자들과 똑같이 일해야 하는데 집에 가면 또 집안일이랑 육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해야 한다는 기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일까요? 이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자살 문제입니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이 10만 명당 24.4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인지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10만 명 중에서 2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 혹은 우리 자녀 세대 중 누군가가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30세에서 34세 사이가 가장 높았다고 했는데 이 나이대를 보통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골든타임이라고 불러요. 결혼도 하고 집도 마련하고 커리어도 쌓아야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직장은 불안정하고 소득은 정체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책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부모님은 이제 내 나이면 결혼해야지 하시고 회사에서는 이제 경력 쌓았으니 더 많은 걸 해내야지 하고 사회는 집도 사야지 저축도 해야지 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상황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사회 전체가 만들어낸 압박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 노력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뭘까요? 따져보니 바로 빚이랑 집 문제였어요. 청년 가구의 부채 비율이 이미 전체 가구 평균을 넘어섰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미 빚을 안고 출발하는 세대라는 거죠.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 대출, 겨우 취업해서 월세 보증금 대출, 그러다 보면 결혼 자금 대출, 집 마련하려면 또 주택 대출. 빚이 빚을 낳는 구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 문제를 보면 더 가슴이 아파지더라고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유로운 선택이어서가 아니에요.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여유조차 없으니까 혼자 사는 거거든요.
고시원, 고시텔, 쪽방 이런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잠만 자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샤워실도 공동으로 쓰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고 방 안에서는 누울 수밖에 없을 만큼 좁고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말이죠. 30대 초반 미혼율이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면 흔히 하는 말이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전혀 다른 답이 나왔어요. 결혼이 싫은 게 아니라 결혼 이후의 삶이 두려워요. 이게 진짜 이유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집값은 너무 비싸고 아이를 낳으면 육아 비용이며 교육비가 어마어마한데 소득은 불안정하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 두 분 모시는 문제까지 생각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이건 개인의 가치관이 변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거거든요. 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것도 같은 이유예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울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맞벌이를 해도 빠듯한데 어떻게 아이까지 키우겠어요.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정말 답답하고 암담하실 거예요. 저도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있고 청년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되고 있거든요.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거죠.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청년 심리지원센터가 각 지역마다 생기고 있고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도 늘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 도움을 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도 조금씩 퍼지고 있고요. 기업들도 변하고 있어요.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고 육아휴직을 남성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분위기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 변화는 시작되거든요. 살다 보니 하나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큰 변화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는 거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일단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젊은이가 있으면 한 번쯤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힘들지?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사회 시스템도 바뀌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속 태도도 조금씩 바뀌어야 해요. 청년들을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봐야 하는 거죠. 청년들이 힘든 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너무 많은 걸 혼자 견뎌왔기 때문이에요. 한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그 사회의 미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곳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 때는 혼자 견디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했으면 해요. 손 내미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 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을 찾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